일이 남아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키보드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창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작업하던 찰나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태 씨.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어머, 깜짝이야. 사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문가에 서 있는 그녀는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속에는 도시락과 작은 음료 캔들이 보였다. 정태 씨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 참 좀 사왔어.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정말요? 고맙습니다. 피곤함에 지쳐있던 나는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큰 위안을 느꼈다. 역시 제 생각해주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농담처럼 던지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다. 자자, 감동은 그만하고 이거 먹자. 정태 씨 초밥 좋아하잖아. 테이블 위에 초밥 상자를 올리는 그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감사해요. 함께 초밥을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내가 초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자 그녀는 물었다. 맛있어? 내가 고른 건데. 네. 사장님이 사오신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유. 입에 발린 소리.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감추지 못했다. 언제 끝나? 나 오늘 정태 씨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내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많이 남았어? 아니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좀 쉬었다가 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아니, 괜찮아요. 어떻게 사장님이? 에이, 가만히 있어봐. 그녀는 내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리며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힘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정태 씨, 많이 힘들었지? 요즘 많이 바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다정했다. 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까지 일 배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 건 없는데. 그래도 고맙다니 기분 좋네. 잠시 후 그녀가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정태 씨는 나이도 한참 어린데 왜 자꾸 남자로 보이는 거야? 내가 참 주책이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한편으론 농담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진심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주책이라뇨. 저한테 매력이 넘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녀는 내 말에 피식 웃으며 가볍게 내 어깨를 툭 쳤다. 참나, 정말 웃겨.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일찍부터 배운 사람이었다.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입대했고 복무를 마친 후에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22살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나는 한 학기 휴학하고 한 학기 복학하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강의실로 향하던 날들이 이어지며 지친 몸과 마음은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를 터널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그런 와중에 의류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자 운명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단순한 생산직 아르바이트였지만 공장은 어쩐지 나에게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아닌 사람들의 숨소리와 꿈이 담겨있는 곳 같았다. 공장의 사장님은 성실한 내 모습을 눈여겨보셨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태 씨, 당신 같은 젊은이는 꼭 잘 될 거야. 그 말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공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직원들은 슬픔과 함께 공장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의 부인이자 이제는 공장의 새로운 사장이 된 사모님은 그동안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사모님은 늘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사장님의 뒤를 지키던 분이었다. 이제 그녀가 공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은 직원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공장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하루아침에 경영자로 변신했다.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감탄했고 그로 인해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사모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태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커피 2잔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녀가 권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태 씨, 공장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모님. 그래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당신처럼 책임감 있는 직원은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나는 순간 긴장했다. 설마 나를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정태 씨, 나랑 일해볼래요? 공장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연봉 4천만 원. 어때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연봉 4천만 원이라니 대학 졸업장도 없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할 액수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사모님,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도 괜찮을까요? 내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함께 설렘이 섞여 있었다. 물론이에요. 정태 씨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무엇보다 정태 씨는 이 공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책임감도 강하잖아요. 제가 필요한 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모님, 아니 사장님은 50대 초반의 여사장님이었다. 큰아들이 나와 동갑이라 처음부터 나를 친근하게 대했다. 겉보기엔 전형적인 부잣집 아줌마 같지만 그녀의 일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나를 챙겨주는 그녀의 모습은 참 대단했다. 정태 씨,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거 밑반찬 좀 가져가요. 처음엔 그저 감사했지만 점점 그녀에게 더 잘 보이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 아줌마에게 더욱 잘 보이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녀가 시키는 일이라면 언제나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곱절로 더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그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몫을 했고 대학 졸업장도 없던 내게 관리직이라는 파격적인 입사 조건을 내걸게 된 것이다. 우리 사장님은 겉보기에 돈 많은 남편 만나서 쇼핑이나 즐기는 전형적인 아줌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하다. 아침에 눈 뜨면 대학을 다니는 두 아들 밥을 차려주고 부랴부랴 공장으로 출근을 한다. 출근하면 주문받고 오늘의 일정을 지시하고 수금하러 다니고 거래처를 접대하고 보통 밤 9시는 돼야 사장님의 업무는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집으로 가서 집안일이며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잠자리에 든다. 참 대단한 아줌마다. 남편이 죽고 웬일인지 술에 취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언젠가 이런 적도 있었다. 그날도 난 잔뜩 취한 그녀를 태우고 달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졸고 있던 그녀 머리가 내 쪽으로 스르르 넘어오는가 싶더니 결국은 다리에 얼굴을 묻어버린 것이었다. 이후 집에 도착하였을 때쯤 그녀가 부시시 눈을 뜨더니 고개를 쳐드는 게 아닌가? 그날 예상치 못한 스킨십으로 인해 그녀가 여자로 보일 때가 간혹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의 잔주름이 그녀의 나이를 말해주지만 작은 얼굴에 보조개가 파일 때는 나를 묘하게 만든다. 그녀를 보고 혹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온갖 수작을 다 건다. 자기 별장 경치가 끝내준다는 둥, 사업을 확장시켜준다는 둥,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둥.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려는 놈들이 대다수이다. 그녀가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죽은 이후 그녀가 만나는 남자는 없어 보였다. 그녀는 가끔 퇴근 후에 거래처 사장들과 간단한 술자리에 참석하곤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루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 3시까지 했어도 마무리가 안 돼 마음으로 포기를 하고 야식을 사러 밖으로 나와 토스트와 음료를 사서 공장으로 돌아왔다.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사장님이 건물 출입문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살짝 흔들면서 다시 불렀다. 사장님,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일단 그녀를 공장 안으로 옮겨야 했다.
난 그녀를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가볍네. 나는 목이 뒤로 꺾일까봐 팔뚝으로 머리를 받쳐들고 조심조심 공장 내 사무실 소파 위에 그녀를 눕혔다. 그리고 잠시 앉았다가 괜히 오해를 받지나 않을까 해서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정태 씨,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그녀가 날 불러 세우는 것이다. 네. 다른 뜻은 없고 다만 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내일 아침까지만 같이 있어줘. 그래도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나도 오늘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 정태 씨 그냥 가버리면 나 혼자 클럽에라도 갈지 몰라. 사장님. 내 앞에서 신세 한탄하는 것도 나를 놀라게 하였지만 나이트클럽에 가서 남자를 만나겠다는 말이 나를 더 놀라게 만들었다. 한편으론 좀 귀엽기도 하고 말이다. 어떻게 해야 클럽 가겠단 말 안 하시겠어요?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정태 씨가 내 옆에 있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석 달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정태 씨, 나 어떻게 생각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정태 씨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에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비쳤다.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정태 씨만 괜찮다면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데 어때요?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정태 씨는 총각이니까 책임지라고 매달리지는 않을게.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도 돼.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정태 씨 생각에 잠도 잘 못 잤어. 나 정태 씨 많이 좋아하나 봐. 나는 은은한 미소로 대답했다. 좋아요. 저도 사장님 많이 좋아해요. 호호. 앞으로 나 많이 사랑해줘. 그 후 우리는 함께 지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행복한 나날도 잠시 사장님이 운영하던 공장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형 거래처가 결제를 미룬 채 도산하자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공장을 정리하고 집도 팔아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정태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사무실로 부른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이 역력했다. 항상 씩씩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결정을 전했다. 공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그토록 애정했던 공장을 닫아야 한다니 믿을 수 없었다. 사장님, 저는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뭐든요. 그냥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안 돼요.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건데 정태 씨까지 붙잡으면 더 큰 짐이 될 거예요.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말없이 떠나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정태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떠나지만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나는 한동안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 공허함과 싸워야 했다. 매일같이 그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시간이 지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방에서 작은 공방을 열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나는 다시 만났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 숨쉰다.